2022년 12월 1일 낮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유튜브 이제 내가 한 지가 2019년 한 이맘 10월 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36개월, 37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제 아래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으로부터 이제 축복받은 것은 2020년 6월달,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지나고 한 2개월 뒤에 내가 가서 축복을 받았고,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강다교 우리 우리 단장님이죠. 영성센터 총괄하시는 분, 이제 그분이 인솔하는 그 차를 타고 가서 받았고, 그 이후에 2020년 12월 9일인가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8사람 했는데, 그래 한 사람이 내가 그분한테 축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좀 알쏭달쏭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 그것도 2020년이니까 만 2년 됐잖아요. 2년 전에 사건이 그렇게 기억이 바로 안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영상 기록을 보니까 있어요. 내가 유튜브 이제 그때 내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축복 받을 때에 이제 그 앞에 계시는 분이 그 동영상을 찍어주더라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동영상을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내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또 우리 또 몇몇 분들하고 또 몇몇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한 총 8사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처음으로 내가 건축 성금 1회 1구자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8사람 중에 한 분이 그때 내가 축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있더라고. 그랬구나. 내가 진짜 그분 성은 한시인데 한시성을 가진 분이고, 내한테는 너무나 이제 귀중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 참 잘 되기를 내가 참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겨봅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이제 뭐 하루 일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내 개인 사적인 그런 일도 있고, 또 국내적인 또 그런 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에 일어난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성전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이 기록을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어제죠. 11월 30일 날 이제 참 퇴근하고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엄청 춥더라고. 와, 뭐 겨울 잠바 입고 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참 집에 오는데 막 정말 추워서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춥고 이러니까 바람 불고 이렇게 하니까 막 움츠러지고 사람이
그래서 참 진짜 막 겨우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뭐 마스크는 요즘 뭐 안 끼고는 버스를 태워주질 않으니까 버스 타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기사는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 보고 아저씨 마스크를 좀 코에 이빨 올리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난 좀 가깝해서 이제 창가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마스크를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사가 그래요. 아저씨 마스크 바로 쓰세요, 그래요. 와, 좀 그런 기사도 있고, 심지어는 전에 한번 그때 1001번인가 거기 어디냐니까 김해에서 저기 부산역 그 뒤에 보면은 저 여객 터미널 가는 그런 직행버스가 있다고. 그 버스를 내가 이제 김해 불암역에서 타고 이제 가는데, 야, 그 기사는 진짜 대단하대요.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조금 내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잠시 세우더만은 내 앞에 오더라고. 오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그러더라고. 마스크 바로 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사람한테 치겠던데요. 와, 내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너 왜 마스크 바로 안 껴? 이런 식이에요. 엄청 화가 났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자제하는 가운데서 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마스크 바로 끼세요. 차를 가다가 차를 세우더라고. 세워가지고 내한테 와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차를 거의 안 탑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나는 마스크를 뭐 그냥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도 거의 안 끼고 다녔습니다. 뭐 웬간하면은 꼭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이거는 안 끼고는 안 되니까 타는 거지. 그리고 뭐 지금 뭐 독감 주사 맞으라고 뭐 그 보건소인가 뭐 뭐 의료 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오고 편지도 오고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무슨 검사 받으라고 오는데 나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큰 엄청 춥더라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제일 필수품이 마스크는 뭐 요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리 이제 목에다가 이제 바람이 목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는 이제 겨울 모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자는 내가 이제 못 바꿔요. 털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는 조금 춥더라도 모자는 이제 그 일반 그 춘추로 입는 그런 모자, 허경영 총재님이 그 저기 이번 대선 때 우리가 이제 홍보할 때 썼던 그 모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귀마개는 꼭 필수예요. 귀마개. 그리고 이제 장갑이 또 필수인데, 노상 이제 차 안에서 보면 휴대폰을 계속 만지니까 장갑이 필요 없겠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제 그 다락에 있던 것을 끄집어 내놨어요. 끄집어 내놔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출근할 때 목도리도 하고, 귀마개도 하고, 그리고 잠바도 이제 2개. 그래 입고 놓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 잠바 2개 입으니까 위에 2개 입고 귀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낫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수도에 이제 물이 얼었더라고. 물이 얼어서 안 녹더라고요. 안 녹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바로 얼은 건 아니니까 물을 좀 부으니까 물이 또 녹고, 저기 하천가에는 물이 막 얼음이 깡깡 얼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가서 보니까 완전 그 얼음 공장에 보면은 제빙기라 그러나, 얼음 만드는 공장에서 얼음 만들었듯이죠. 하천가에는 얼음이 그렇게 깡깡 얼었다요.
하천가연에 보면 낙엽 같은 거 뭐 이렇게 나무 판자 이런 거 좀 예뻐진 거, 기타 이제 뭐 소각해도 될 만한 건 이제 저렇게 해서 좀 소각 처리를 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다 보면은 저 물을 항상 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서 소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물을 부어 가지고 완전하게 꺼져 버려야 되니까 화재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물이 깡깡 얼어 버렸대요. 그래 아이스박스 통 안에 있는 물은 이제 그냥 얼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걸 썼는데, 하여튼 날씨가 이제 이렇게 엄청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입동이 12월 입동은 벌써 시작됐고, 이제 입동 소설 지나고 이제 대설이네. 12월 7일이 대설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고, 동지 다음에 이제 소환대안이고, 그 다음에 입춘이고 이러잖아요. 입동 지난 지가 한 달 됐네. 한 달 됐는데, 이제 춥기는 이제 어제, 정말 춥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국내 이제 상황으로서는 큰일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변희재 씨인데, 변희재 어제 말고 아래지 이제 변희재 씨가 이제 미디어 워치를 운영을 하는데, 아마 슈퍼챗이 88번째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 밑에 이제 이동환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11월 29일 날 그때 이제 장시호 태블릿 그것에 대한 이제 진실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해가지고 뭐 YTN, 연합뉴스, 기타 이제 뭐 TV조선은 안 왔고, 그 외에 이제 한 10개 정도 그 방송사에서 와서 다 촬영을 해 갔는데 보도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보도를 왜 하냐 하니까, 이것은 청담동 그 술사롱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리게 되면은 한동훈이 구속이에요. 법무부 장관 구속,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뭐 언론 방송에 무슨 뭐 그런 연락이 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연합뉴스에서 취급을 안 하니까 딴 데도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취급을 안 한데 가지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다 기록이 다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게 이제 언젠가는 수민으로 떠오르고, 12월 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절기로 보면 대한 본날에 안진걸 소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변희재 대표, 그리고 김용민 그 목사님이자 목사 되신 지는 얼마 안 되고, 근데 그 뭐 또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유튜브를 이렇게 합니다. 그 굉장히 박식하신 분입니다. 김용민 씨. 그리고 이제 그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님하고 네 사람이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수처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변희재님께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네 사람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12월 7일이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일반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그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기자회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은 현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기존 언론 방송에서 이제 다루지를 않으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했다 이러더라도 언론 방송에서 보도 안 하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안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시해 당했다고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딱 언론 방송을 딱 장악해가지고 보도 안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스탈린이 마찬가지지. 스탈린이 그 죽었을 때도 아마 그 바로 언론 방송에서 바로 보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한참 있다가 보도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제 기록을 보면 알지만은 스탈린이 그게 죽었을 때 보면은 한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던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여성 피아니스트가 스탈린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그 편지가 그 검열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가겠지만은 그 피아니스트가 하여튼 스탈린하고 좀 스탈린이 이제 그 피아니스트에게 상당히 그 호감을 느꼈다던가 막 그래가지고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연주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그 녹음인가 이걸 해가지고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피아니스트를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실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편지가 일반 그 당시에 이제 베리아가 그 정보총 책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이것을 그 스탈린이 보게 된 것 같더라고. 그 보았는데 스탈린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을 바로 날렸다고. 그냥 뭐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그 문구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적으로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욕을 한 거예요. 야 임마 이런 식이에요. 너는 얼마 못 가서 너는 그러니까 엄청 스탈린이 그 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공포 정치 뭐 몇천만 명을 죽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스탈린 하면은 그거 뭐 몇천만 명 죽였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욕을 했다고. 그 보는 순간에 스탈린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라고. 감히 나한테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없거든. 스탈린 앞에서는 깜빡 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그냥 그 권력이 막 진짜 절대 권력인데 누가 감히 자기 앞에서 그런 글을 보내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글을 보니까 거기서 쇼크 받아서 그래 죽은 거라고. 나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그 보도를 안 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듯이 현재까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고 변희재를 잘 아시는 분들, 그 미디어 워치 구독자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 흐름을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은 그 이동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게 박윤수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57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내가 이제 그 책을 좀 사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제일 영광도서가 제일 큽니다. 서면에 영광도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책이 잘 없어요. 전에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쓴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책을 내가 사러 이제 가니까 책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런 책이 없을 확률이 많으니까 미리 전화를 하니까 그 책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저 책을 좀 갖다 놔 주세요. 갖다 놔 주면은 내가 이제 사러 가겠습니다. 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이 나왔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작년에 나왔는가 그래 나왔다고. 나왔는데 그 책을 사러 갈 때도 내가 그랬다고요. 책 좀 갖다 놓으십시오. 내가 그럼 사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책 정가의 한 절반 정도는 벌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걸 좀 알았는데 잊어버렸다고. 책방에도 뭐 이득이 돼야 뭐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급료도 줘야 되고 그 뭐 자기 건물 아니면은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문이 생겨야 되는데, 책 한 권 팔면은 약 한 30~40%인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팔면은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는 생기는가 보더라고.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57이라는 그 박윤수 선생님의 책은 33,000원이니까 3,000원만 잡아도 3만원만 잡아도 3,000원 떼고 3만원만 잡아도 0.4% 같으면 12,000원이잖아. 그럼 저기 이제 책 한 권 팔면은 12,000원 남으니까 갖다 놓겠지. 그래 갖다 놓으면은 내한테 연락 주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좀 이따 전화가 오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 작은 출판사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책을 비치를 안 하겠다 이 말이지. 예. 아마 또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아직 책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뭐 구하는 수방법이 있는데, 전에는 인터넷으로 책을 구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책 인터넷으로 구입한 적이 없고 이래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사놓으면 결국 가서는 다 버리게 된다고. 지금 또 엄청 책을 또 많이 버렸고, 지금 또 그래도 이제 집이 책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세계 대백과 사전하고 뭐 그것도 그 세계 대백과 사전이 다 합치면 한 그 출판사가 2개예요. 엄청 많아요. 거기 한 60권 정도 되나, 2개 합치면은 큰 거예요, 그냥. 그걸 나 지금 보니까 다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잘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외에도 책 사놓은 게 많은데 결국은 다 버리더라고. 뭉태기로 버려야 된다고, 그냥.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책은 잘 안 사는데, 그래도 이제 박윤수 선생님의 이제 책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살까 생각 중인데 아직 사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분은 좀 특이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지. 창경원에 가면 말이지, 이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악어도 있고 뭐 사자, 코끼리, 호랑이 뭐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원숭이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렇듯이 뭐 사람은 또 동물하고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또 개성이 다 틀린 거야. 틀리듯이 사자하고 분명히 사슴하고 코끼리하고 다 틀리잖아. 그렇듯이 동물원에 가면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듯이 사람도 다 그렇더라고. 내가 아마 보니까 내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박윤수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 이분은 특이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많이 하셨고 양심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어떤 친구가 빌려달라 그랬던가, 뭐 좀 도와달래 했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줘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 오려면은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 버스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 버스비는 빼고 줘야 되는데 그냥 다 줘버렸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으니까, 야, 내가 줬는데 차비 그것만 좀 한 1,000원, 2,000원 정도는 좀 도로 돌려달라, 이제 이런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이제 한강 다리를 걸어서 갔다 그러더라고. 한강 요쪽엔 강남이고 뭐 이쪽은 강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한강 다리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엄청 추운 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어찌 보면 양심가라 할까, 그런 분인데, 야, 참 그렇게 그런 분인데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이고, 어마무시하게 막 이야기 딱 들어보면은 벌써,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분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가드 위트러스트 이 이야기를 내가 1000번 이상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황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황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어제는 이제 칸코쿠, 이제 우리 저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칸코쿠라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의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이분은 이제 현대 미술도 전공을 미술 전공을 했고 또 이거 만화를 그려가지고 만화책을 또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그러니까 그림 실력도 좋고 현대 미술도 공부했고 또 이분이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강사훈 박사님이 또 제자다 말이야. 강사훈 박사가 전 세계 인류의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신 분이 강상훈 박사님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해도 자기는 안 간 사람이 강상훈 박사인데 그분의 아주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상훈 박사님이 거기에 법화경이라든지 불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해요. 이분이 강상훈 박사님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군목인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랬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불교도 불교 지식도 엄청 해박하시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다. 왜냐하니까 전 세계 인류 문명의 원뿌리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강상훈 박사님이라고. 산스크리트가 이제 라틴어의 근원이 되고, 영어의 근원이 라틴어고, 라틴어의 근원이 이제 또 올라가면 산스크리트인데, 산스크리트의 그 뿌리는 우리나라 이제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런 팔도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의 근원이다. 그래서 인류 어느 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인류 문명의 종주국은 우리 한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박식하신 분입니다. 강상훈 박사님이. 그 밑에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자,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빠르나. 양자 물리학도 이렇게 이분이 공부도 하셨고,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박윤수 선생님이 이제 오늘 아침 강의에서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내년이 원래가 이민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묘년이단 말이야. 계묘년 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묘시 같으면은 5시에서 7시단 말이에요. 아침 5시에서 7시가 묘시인데 묘시가 되면은 해가 뜨는 시간이라고. 해가 떠서 이제 환해진다고. 안 그래요? 여름 같으면은 5시 같으면은 훤해요. 뭐 일반 봄 가을도 말할 것도 없이 6시 7시 되면 캄캄한 밤에서 이제 사물이 이제 다 밝아지는 그런 때라고. 환하게 되는 그 때가 묘시라고. 그래서 내년 묘시는, 내년 계묘년은 완전 한 세대가 끝맺음을 짓고 새로운 것을 출발하는 그런 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고. 거기 지금 보면은 변희재님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끌어내린다 이러거든. 자기는 이미 싸움에서 이겨놓고 싸운다 이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승리자는 그렇거든. 이겨놓고 난 다음에 싸운다. 이 말이 맞단 말이야. 그렇듯이 자기는 6년간 치열한 준비를 한 끝에 이미 나는 이겼다. 윤석열을 끄집어 당가 내린다 이 말이야. 이겨놓고 지금 싸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12월 7일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여파가 이제 이렇게 퍼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뭐 검찰 권력과 이제 국회 권력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피비린내나게 싸우는 거죠 지금. 검찰 권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막 두드리 잡아 넣어버리고 한쪽에서는 국회 파워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이상민 장관 말이야 해임 건의안 시키고 2차로 와서 이제 탄핵시키면 이제 뭐 또 헌법
재판소까지 가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하여튼간 탄핵 그것을 하고 지금 이 판인데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이다 말이에요. 나오는 과정이에요. 뭐 이제 12시 50분이 지나가지고 또 뭐 내 일할 시간이 돼가지고 뭐 말 좀 할만 하니까 이제 끝나버리는데, 아이고 별 서론이 길게 했고, 그 곽상도 의원이라고 이분이 평상시 때 그 50억 그 뭐냐 대장동 사건 터지기 전에 전부터 곽상도 의원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글쎄요 이번에 보니까 뭐 추징금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하더라고. 지금 1심 결론이 났는가 그렇던데 50억 70억이 추징인가 뭐 50억 추징하고 또 20억 또 내고 한 70억 정도는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형을 15년 뭐 구형이 그렇다 이 말이지. 구형이 15년형을 내냈다는데, 동서고금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견덕사이라고 또는 덕사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익이나 어떤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단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걸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 그렇게 하니까 참. 그래서 어렵지 못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는 처음에는 좋을 줄 몰라도 결국 가서는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가 보더라고. 참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더만은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최고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아직까지 2022년 12월 1일만 하더라도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그리고 아는 것이 떠나가지고 엄청난 지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건 사고로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2022년 3구 대선 때는 일단 뭐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뭐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으신 분들이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표를 많이 몰아주었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몰아줬고, 허경영 총재님에게 이제 표를 주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낙 언론 방송에서 윤석열 이재명만 보도를 하니까, 또 TV 토론에 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못 나가서 가지고 바람을 못 탔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 요 가운데서 일단은 이재명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줬다고. 그런데 지금 민심은 뭐냐 하면은 다음에는 누가 되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윤석열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네, 이것이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 공정과 상식 같으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걸 안 하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첫 단초부터가 잘못됐는데 뭐가 그 따르겠느냐고. 그리고 웬간하면 알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안 되겠다. 이래서 국민 여론에 지금 이제 60%한 80%가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모닝 리서치가 제일 정확한 언론 여론조사니까 약 한 70% 80%가 지금 정반대를 하고 있거든. 일단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요때는 이재명은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여야 시대는 가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도 가고 자본주의도 가고 신정정치가 이제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신 분 허경영 총재님이 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그 불로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우유에다가 이름을 적거나 우유를 보관하는 그 통이죠. 이제 유리병이나 뭐 이런데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이면은 절대 썩지 않고 이제 물과 단백질로 분리가 되는데 그 물을 마시거나 단백질을 몸에 바르면은 이제 엄청 아픈 것도 낫고 뭐 몸에 사마귀 같은 것도 있으면 없어진다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실험은 저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몸에 좋다 그 이야기 최근에 하셨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서 야 석가 공자 예수 뭐 지금 현재 사회주의 종교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 밝히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람 이름을 적어봐야 전부 다 우유가 썩잖아요. 그런데 허경영 이름 적으면은 썩지 않는다. 아 이상하다. 아 이래서 참 신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알면서도 안티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던데 참 그건 그렇고 나는 물론 좀 그래 되니까 더 믿음 위에 믿음이 더 더해지죠. 그러나 나는 그 이제 우유 불로유 이게 있기 이전부터 확신을 했다고. 허경영 총재님이시야말로 참 신이시다. 이 불로유 뭐 우유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말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2016년도부터 확신을 한 거예요. 2016년도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사명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은 누구냐? 축복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그 축복을 받으신 분,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이제 참 말하기도 그렇네. 생사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도 절대 나는 내 나름대로 믿는 게 있었다고. 결국 뭐 잘 해결되고 또 이제 다시 공무원 생활도 다시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근데 다시 공무원 생활도 하게 되고. 뭐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젊은 시절 가졌던 최고의 어떤 명제단 말이야. 그게 내 화두였다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결국 가서는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거.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그 구원을 해야 된다고 그 범위가 이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데 뜻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초극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불교를 또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초종교, 종교 통합, 이것이 내가 20대 전으로부터 품어왔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는 거예요. 20세 전후로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은 종교 통합, 초종교, 이게 목표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이 강정산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기독교를 하게 되고 불교를 하게 되고 또 강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강정산 공부,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에서는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왔지. 나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참네. 그러니까 천지의 홍원에 보답한 자가 없다, 이 강정산이 말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천지의 홍원에 보답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충족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그래서 막 조용하게 막 천부경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천부경 연구한 것을 가지고 공부는 하다가 뭐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 해보긴 다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단 말이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소일거리로서는 천부경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허경영 총리 강의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티 이런 거랑 관계 없는 거야. 아니요, 최근에 이제 돌아선 사람들 이래 보면은 뭐 몇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 사람들 앞에 범소유상한 계시 험한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예르다. 종견께서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지.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 예르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이 확철 대오를 하는가. 확철 대오를 한 사람 중에도 사이비 종교가들이 있다고. 자기가 이제 이 앞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황제가 돼가지고 세계를 통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강정산을 앞에 내세워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뭐 역사, 우주변화 원리도 화내요. 참, 사이비 종교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상 성경 세계를 열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해요. 그래서 그게 가짜라고. 나는 내 전문이 그거단 말이에요. 나는 뭐야, 요놈이 진짜다, 요놈이 사입이다, 이것을 내가
감별사란 말이에요. 감별사. 그게 내 전공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경영 총재님 외에는 다 가짜 사입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호적까지 고치신 분, 이분이 진짜라고. 그리고 44년 동안 무료거시가 하셨고, 지상 성경 세계를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33가지 공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원래 뭐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응? 그 다음에 부채혁명, 소득혁명, 배당혁명, 세금혁명, 신분혁명, 교육혁명, 그 다음에 사고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군대 가는 거, 징병혁명, 그 다음에 농지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 어업혁명, 생활혁명, 25번째가 보훈혁명, 26번째가 노동혁명, 27번째가 장기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가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32번째가 주택혁명, 벌금혁명,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식수혁명, 그렇지, 장애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주택혁명, 벌금혁명, 황사혁명, 이렇잖아요. 이런 33가지 이 공약이 현실화될 때 도덕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가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그 마지막에 이제 식수혁명. 그 끝부분이 좀 그렇네. 장기혁명, 도덕혁명, 장애혁명, 주택혁명, 벌금혁명, 식수혁명. 하나가 빠졌네. 그것도 이게 이제 12시 넘어 놓으니까 내가 좀 하니까 그렇대. 하여튼 이것이야말로 새 세상을 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찬란하게 열리는 거예요. 어제 변희재 씨가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댓글에 그래 달았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우유, 불로유를 한 마셔보세요. 네, 그래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댓글에 그 박인수 선생님의 댓글에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달았다고. 이상.